어느 햇살 좋은 날,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죠. 젊은 시절엔 마치 끝없는 강물처럼 느껴지던 것이 어느새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들이 떨어지는 소리로 다가옵니다. 80이라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 고개를 넘기는 순간 갑자기 삶의 템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80세를 기점으로 수명의 그래프가 급격히 꺾이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상이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침묵하는 세포들의 이야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8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점점 재생 능력을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손을 베어도 금세 아물었던 상처가 이제는 오랜 시간 남아 우리에게 세월의 흔적을 일깨웁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 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이 짧아질수록 세포는 늙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가 바스러지듯 우리 몸의 기초 구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세포의 노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외부 침입자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벼운 감기로 넘어갔을 질병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막이 얇아지는 셈이죠. 또한 80세 이후에는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습기가 스며들어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죠. 두 번째, 마음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 육체적인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적, 심리적 변화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상실의 경험이 쌓여갑니다. 배우자, 오랜 친구, 때로는 자녀까지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상실감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한 인지 기능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뇌의 전두엽과 해마 부위가 위축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에 변화가 오죠. 단기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만 오래된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젊은 시절의 추억이 때로는 어제 일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인지 기능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는 것부터 복잡한 재정 관리까지 이전에는 쉽게 처리했던 일들이 이제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커다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죠. 세 번째, 사라지는 사회적 그물망.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미와 위로를 찾죠.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은퇴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서 형성했던 인간관계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공통의 화제도 점점 줄어들죠. 직업적 정체성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로, 또래 집단의 감소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때 그 영화 기억나? 우리 젊을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정체성의 확인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손주들도 점차 성장하여 바쁜 일상에 쫓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는 일상적인 돌봄과 정서적 지지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건강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변화하는 일상의 리듬. 80세 이후에는 일상생활의 리듬과 패턴도 크게 바뀝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활동들이 이제는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죠. 가장 먼저 체력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한 번에 오래 걷기가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차게 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에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체력 저하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결국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죠. 잠들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아침에는 일찍 깨는 이른바 고령자형 수면 패턴이 형성됩니다.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낮 동안의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식습관과 영양 상태도 변화합니다. 미각과 후각이 둔화되면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이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치아 문제나 삼키는 기능의 저하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제한되죠.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인식은 자존감 저하와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심리적 부담이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적 개입의 양면성.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의료적 개입이 가져오는 양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복합요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질환 등 여러 질병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이를 약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80세 이후 노인에게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치료 자체가 가져오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 과정에서 노인의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회복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러한 의료적 개입은 때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고통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 결정의 복잡성도 증가합니다. 모든 가능한 치료를 시도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가? 와 같은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결정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가치관,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6번째, 경제적 불안정성의 그림자.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정된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 생활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자금이 생애 전체를 커버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구매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평생 모은 자산을 단기간에 소진시킬 만큼 큽니다. 또한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은 수리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직접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것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전이 되죠.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걱정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7번째, 영적 차원의 변화. 8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은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가져오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노년기의 주요 과제를 자아통합대 절망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과 수용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아통합에 도달하지만 후회와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영적 종교적 관심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영적 차원의 성찰은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영적 차원의 성숙이 실제로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실존적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의미 없었다고 느끼거나 남겨진 시간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여든을 넘긴 후의 삶이 그저 쇠퇴와 상실의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죠. 이를 위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의 루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은 근력 유지, 균형 감각 향상, 기분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소중한 추억을 정리하는 활동은 자아 통합에 도움이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었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8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닌 또 다른 변화의 시간입니다. 물론 신체적 제한과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혜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수명을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닐까요? 남은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80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관계가 의미 있는지, 어떻게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이런 지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결국 여든이 넘는 삶은 감사함과 수용의 시간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지점을 걷고 있을 뿐이죠.